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방송 시작하고 벌써 70개의 클립을 발행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 주에 2개씩 이걸 내보냈으니까 35주 정도 지난 것 같죠? 그러면 거의 8개월 가까이 지금 이 방송을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방송을 여러분이 이렇게 얼마나 들었는가를 이제 밑에서부터 쭉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보니까 맨 첫 번째 클립, 왜 퍼스널 브랜드가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방송한 건 1000명이 넘게 들었더라고요. 반복해서 듣다가 누적되기도 했겠지만 1000명 정도가 들었다는 건 지금 이 전체 구독자 수가 946명인가 그렇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1000명인데 최소한 구독자들은 한 번은 다 들었다라는 가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클립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쭉쭉 떨어지다가 심지어 어저께 발행한 일항주의 오래가는 것들의 비밀은 보니까 10명 조금 넘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럴 경우에 이제 바로 갈등을 하실 것 같아요. 아, 도대체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아무도 안 듣는데 이거 해야 되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경우로 8년 전에 책에서 길을 찾는 북TV365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듣기 시작했죠. 일주일에 하나씩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나중에는 나도 안 듣더라고요. 나도 안 보고. 그런데 그게 쌓여서 4년, 5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가 포트폴리오가 돼서 엄청난 파워를 그 이후에 발휘하더라는 걸 저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많이 듣는다고 해서 신나서 열심히 하고 누가 아무도 안 듣고 안 본다고 해서 대충 하거나 끊어버린다고 한다면 결국은 오래 가는 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구독자 수, 전체적인 발행 개수, 누적, 시청수, 청취자 시간 이런 것들을 총합으로 따지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끝에 가서 좋으면 다 좋은 거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방송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 바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디오 클립 전체는 말하자면 플랫폼이죠. 거기에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미미한 하나의 클립밖에 안 돼요. 사실은 얘가 잘 나가든 안 나가든 전체적인 오디오 클립 입장에선 별로 상관이 없어. 지속되기만 하면 돼. 그리고 심지어 지속이 안 돼도 돼. 왜냐하면 했다는 증거는 남아있잖아. 오디오 클립 전체의 플랫폼 안에. 자, 그걸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지금 당신 브랜드 연구소에도 어떤 클립은 막 500명 넘게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거는 100개도 안 닿게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누적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결국은 전체로 봤을 때 당신 브랜드 연구소에 올라온 모든 클립의 평균은 별로 높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건 높지도 않고 어떤 건 충분히 높을 수 있어. 그런데 이 모든 걸 합친 거에 평판이 당신 브랜드 연구소고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저의 평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저는 알고 있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이 누가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제 지위가 확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많이 안 듣는다고 해서 그런 걸 해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 요즘엔 TV를 보더라도 생방송 안 보잖아요. 재방송을 보기도 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이슈가 있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내가 관심 있는 클립이 들어있어. 그러면 그거부터 들으면 되는 거고요. 듣다 보니까 괜찮네. 그러다 보면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들어야지 생각하면서 거꾸로 이렇게 가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플랫폼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여러분이 플랫폼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할 때 지켜야 하는 것들이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런 걸 왜 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야기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고객은 언제 지갑을 여는가 라는 주제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장황하게
뭐 듣지도 않는 거 아니면 잘 들리는 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플랫폼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고객이 지갑을 여는 얘기를 할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방송 자체가 퍼스널 브랜드를 위한 방송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가격에 거래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서 해결해주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게 당신 브랜드 연구소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는 당신이 잘 팔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이라는 상품을,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상대방, 고객이 사줘야 되잖아. 근데 그건 언제 고객이 지갑을 열고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는지를 조금 알게 된다면 아마 조금 더 전략적으로 답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신 브랜드 연구소를 통해서 저는 2가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를 하면서 저의 인지도를 끊임없이 알리는 거예요. 저 아직 살아있어요. 저 아직도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또 알리는 건 내가 이 분야에 관련돼서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을 만큼 깊이 있는 지식을 알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걸 되게 천천히 알리고 있어요. 누구한테? 컴퓨터한테. 데이터로 남기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언젠가 검색을 통해서 찾아오는 누군가와 만나게 되겠죠.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시작은 했는데 가다가 길을 잃는 경우가 바로 이런 걸 거예요. 뭔가 금방 사람들이 사줘야 되는데 안 사. 다른 사람이 호기심을 가지고 댓글도 남기고 공유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계속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왜요? 당신의 성실성은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이렇게 해야 방송을 계속할 수 있거든요. 그 수혜자는 결국 이 방송을 계속 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자, 오늘의 주제 고객은 언제 지갑을 여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칼럼으로 소개해드릴 이 내용들은요. 건설경제신문에 제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거에 퍼스널 브랜드 전문가 조현심으로 칼럼을 기고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드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고를 한 20회 정도 1년 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것도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 소개합니다. 요즘 사실 뭐라도 팔아야 되는 세상이죠. 이걸 다니엘 핑크는 파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책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든 일이 세일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근로자 9명 중 1명은 세일즈 일을 하고 있다는 미국 노동청 통계국의 고용조사 발표에 따르면 1,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타인에게 구매를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사람을 만나 대면 판매 활동을 하는 전통적인 세일즈맨이 늘 유효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술의 발전으로 웹사이트와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거래를 하고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판매자가 굳이 사람이어야 할 이유는 없을 때도 많아요. 왜? 요즘 우리 온라인 쇼핑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냥 온라인으로 보다가 클릭해갖고 구매하고 광고 보다가 클릭하고 굳이 누군가가 대면으로 나한테 얼굴로 찾아와서 미주알 고주알 설명해주고 시연해주고 하지 않아도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늘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부자로 살고 싶다고 대부분 생각하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부자가 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아주 알뜰하게 소비만 열심히 합니다. 포인트를 모으면서. 결국 부자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생산자가 되거나 판매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 핵심이죠? 근데 결국은 파는 사람이 늘 사는 사람보다는 부자로 살아요. 그리고 만드는 사람이 늘 소비자보다는 부자로 살고요. 맞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잘 팔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숀 파커는 인간 심리의 취약성을 착취하는 것이 경제의 수입원이라고 아주 고급진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심리의 취약성을 착취한다? 그 얘기는 인간이 어떤 순간에 마음을
열고 구매를 하든 뭔가 결정을 한다라는 거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리를 안다는 건 되게 도움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 심리가 취약하다는 거를 착취하는 게 경제의 수입원이다. 수많은 기업들이 이걸 하고 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대비를 안 하는 우리만 눈뜨고 당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고객은 나를 포함한 고객은 언제 지갑을 열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탐욕이 있을 때, 탐욕의 욕구를 충족시키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더 편해지고 싶고, 더 예뻐지고 싶고, 더 새로운 걸 탐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탐욕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보통 얼리어답터만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요즘 물건 없어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경제가 힘들어질수록 고가가 더 잘 팔리는 것도 탐욕의 욕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탐욕의 욕구는 늘 남들보다 더 지금보다 더 나은 그 비교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의 인간의 심리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늘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의 탐욕의 욕구에 부응하는 무언가 제품을 판매하거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걸 어필하시면 된다.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나는 저기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충족시키면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이건 고객의 지갑을 여는 핵심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공포심입니다. 공포라 그랬더니 너 이거 안 사면 죽여. 이런 공포가 아니에요.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다. 왜 우리 홈쇼핑 보면 매일 그러잖아요. 이번이 마지막 세일이다. 이번 달 마지막 방송이다.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사가셨다. 이러면 순간적으로 저거 나만 안 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무리해서 내가 뒤처질 것 같은 공포심이 생기죠. 그러면 이게 좋아서 사는 게 아니야. 그 마음 때문에 지갑을 연다는 거예요. 급하죠. 이런 게 잘 통하는 시장이 바로 입시, 취업, 진학 시장입니다. 이쪽은 완전 공포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직위가 달라질 수 있고요. 위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 과목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묘한 공포심을 자극하면 사람들은 지갑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안한 미래를 강조하면서 지금 내가 해드리는 이것이 당신의 그 불안한 미래의 공포심을 해소시켜줄 수 있다라고 어필한다면 지갑이 열릴 수 있다. 지금 많은 온라인 시장 속에서 온라인 교육 있죠. 책 한 권만 쓰면 당신의 이 브랜드가 완성된다. 라든지 이거 하나만 들으면 당신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 다 우리 인간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마케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렇다고 또 그것 알고 하나도 안 산다 이런 게 아니라 필요하시면 지갑 열고 사셔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바로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궁금해하고 인터넷 검색까지 하며 찾아보게 하고 소비자들 사이에 입소문 마케팅으로 연결되어서 퍼져나가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죠. 특이한 것, 색다른 것, 있으면 좋을 것 같은 트렌디한 제품들은 모두 호기심 덕을 톡톡히 봅니다. 이런 거 다 호기심이 어떤 거냐면 식후 알약 하나면 살이 빠져요. 크림 하나면 주름이 펴지고요. 하루 한 포면 젊어지고요. 혈관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뭐뭐 카더라식 이런 광고 있잖아. 이런 건 우리의 호기심에 불을 지펴요. 사실 아니라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혹시 될 수 있잖아. 다이어트 제품류가 거의 대부분 그런 걸 거고요. 건강식품들이 전부 다 이 호기심이 구매를 이끄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설마 저가 진짜일까? 근데 저렇게까지 강조하는데 진짜일 거야. 효과 본 사람들 많잖아. 그럼 한번 사볼까?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믿어보자. 어때요? 이런 경우는 이게 별로 없어도 되는 제품인데 그냥 한번 해보고 뭐 타격을 입힐 정도가 아닌 아주 그런 금액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바르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들의 뷰티 제품, 건강 제품 이런 것들은 주로 호기심을 자극해서 판매하는 판매 상품이 됩니다. 어떠세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호기심에 비용을 지불해 왔는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자, 우리는 어떤 심리에 의해서 구매의 버튼을 누르냐? 첫 번째가 탐욕.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싶다라는 거겠죠. 두 번째는 공포. 지금 이거 안 하면 내가 뒤처지고 낙후되고 굉장히 세상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공포를 자극하는 공포심. 그리고 호기심. 혹시 한번 될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에 의해서 지갑을 연다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뭘 팔면 될지 그 파는 상품들은 아마 계속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나는 어디에 소구해서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지를 기억한다면 엄한 데를 두둥기면서 왜 안 팔리지 하는 생각은 안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당신이 제시하는 게 인간의 구매 욕구 중 어디에 어필하는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당신이 제시하는 게 뭔데?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더 좋아질 건데 그걸 구매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도 무언가를 파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어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오늘 당신 브랜드 연구소 무엇이든 잘 파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